안녕하세요. 번개 손가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속주를 하는 방법, 아주 함축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물론 속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한 25분여 정도의 내용에 그 모든 것을 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결하게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면 그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자, 기타의 첫 단추는 저는 피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를 30년 동안 저도 연습을 하고 쳐오면서 피킹에 대한 욕심은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터네이트 피킹, 그거는 위아래로만 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오히려 요즘 많은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레가토의 타이밍 맞추기, 아니면 줄 건너뛰기, 스트링 스키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아니면 스윗 피킹, 이코노미 피킹,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얼터네이트 피킹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이유들은 이제 피킹을 하는, 이제 줄을 건너뛰거나 할 때 그 피킹이 꼬인다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연주를 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자, 오늘은 피킹을 이제 피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물론 이제 고속 피킹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내용을 가닥을 잡아서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게 맞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정답이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는 다른 방법의 피킹을 구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보다 기타를 훨씬 더 잘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속도에 대한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몸소 터득을 했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들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걸을 거 걸으시고, 그리고 습득하실 거는 습득하시면서 요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피킹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은 비트, 예를 들어서 한 140, 150 bpm 정도까지 해서 사용하는 팔목 피킹이 있죠. 자, 피킹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흔히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팔목을 이렇게 움직여서 피킹을 합니다. 자, 주되게 움직이는 관절이 팔목이라는 뜻이죠. 손가락이 아닌 팔목,
팔목으로 이렇게 피킹을 하는데, 자,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줄을 칠 때 위아래로만 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피킹은 위아래로 치는 것이 아니고, 자, 요런 식으로 원호의 궤적을 그리면서 피킹을 하게 됩니다. 요게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줄을 찍어서 치게 됩니다. 요게 줄을 찍어서 치는 게 제대로 된 피킹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타리스트들마다 이 줄을 찍는 궤적이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 피킹을 하지만 이 각도가 반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원호가 거꾸로 된 원호로 손목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보면 요렇게 팔목이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요런 피킹을 구사하는 그 기타리스트가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리스의 속주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테오도르 지라스라는 분이 그 팔목을 보시면, 자, 우리는 이렇게 기타를,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기타를 피킹을 이렇게 찍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궤적이 달라요. 자,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줄 건너갈 때 인사이드 피킹, 아웃사이드 피킹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제일 접근하기 쉬울 만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목 피킹이 있고, 자, 요게 이제 이 팔목 피킹만으로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겪으실 거예요. 분명히 한계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팔목 피킹만으로 초고속 피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기에 가능한 거고, 자, 요렇게 피킹을 하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자, 제 손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자, 먼저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손날 부분 등 정도가 기타에 닿아 있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손의 안정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손은 이렇게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지금 바디에 보시면 요렇게 탑이 요렇게 휘어져 있죠. 각도가 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팬더 기타 혹은 일반적인 슈퍼 스트랩들 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루어진 이유가 팔을 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가 나져 있는 건데, 이쪽 부분을 고정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이쪽 언저리 부분을 기타에 고정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은 일단 고정을 시키고 팔목으로 이렇게 피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러면서 요런 궤적을 만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궤적을 만들게 되죠. 자, 제 팔은 여기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안쪽에 붙어 있죠. 자, 요런 궤적을 만들게 됩니다. 요렇게 피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빨라지면 자, 빨라지면 자,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는 팔이 지금 팔목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이 기타 바디에 붙어 있어요. 저음면을 친다면 기타 줄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 손가락들을 안착을 시키고, 이 부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이쪽 관절을 내려서 피킹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피킹을 하는 분들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잉베이 맘틴이 고속 피킹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피킹을 합니다. 자, 잉베이 맘틴의 손은 항상 새끼손가락은 볼륨 노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요런 식으로 피킹을 하고 있죠. 물론 약간 이렇게 역각으로
손이 약간 이렇게 역각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잉베이 마운틴은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하고, 마이클 로메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손을 만들어서 피킹을 하는데 손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고소 피킹을 할 때는 고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치죠. 자, 이런 식으로 치고, 그리고 그 국내에는 조필성님 같은 경우에 고소 피킹을 할 때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피킹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피킹들을 하고 계시는데, 고소 피킹으로 넘어갈 때는 왜 이렇게 찍어 치지 않고 이렇게 엄지만으로 피킹을 하느냐. 제가 이때까지 기타를 연습을 해오면서 느껴본 결과, 동선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피킹의 스트로크 거리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속도적으로 왔을 때 이득이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팔목으로 기타를 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속 피킹을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지 피킹 연습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속도가 많이 나올 때는 240 BPM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은 물론 제가 기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최대한 치면 200, 230 정도까지는 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관절을 이용해서 피킹을 하는 것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더 유리하다. 작은 피킹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터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팔꿈치로 피킹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임펠리테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피킹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피킹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피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팔목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을 쓰지 않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에 맞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지컬적인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적당하다,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쳐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작은 피킹 폭을 유지하면서 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피킹을 할 때 일단 먼저 찍어 치는 방법을 연마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크로매틱 연습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팔목을 써서 찍어 치시는 것. 자, 하지만 이 피킹 폼에 대해서, 손의 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손은 웬만하면 이렇게 오므리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팔을 오므리게 되면 위에 엄지와 검지 관절을 움직이는데 중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켜서 절대 엄지와 검지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킹을 할 때 항상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 사이에 틈을 만들어 줍니다. 왜? 피킹을 할 때 중지가 피킹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살짝 펴주고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지시고 피킹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모두 거의 100이면 100 팔목으로 피킹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팔꿈치를 쓰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킹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아서 피킹을 하십니다. 하지만 엄지 피킹을 하시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펴고 검지와 중지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로, 그리고 가이드 되는 손가락들이 밑에 붙어 있는 것이 손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킹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팔목 피킹에서 이렇게 찍어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아르페지오 연습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로매틱 연습들, 크로매틱 연습을 하실 때는 속도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속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치실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싱크로를 맞춰가면서 피킹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로매틱 연습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자, 우리가 카운팅을 머릿속으로 하겠죠. 1, 2, 3, 4, 1, 2, 3, 4 요렇게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자, 3음씩, 3연음씩 카운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손가락 신경분리, 그리고 피킹을 할 때 다운업 다운업이 반복될 때 손가락 운지에 대한 이렇게 따라가며
있는 그런 그 신경들을 분리시켜주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 2, 3, 1, 2, 3, 1, 2, 3, 1, 2, 3. 자, 그러면 세 줄을 치면 딱 1, 2, 3에서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자, 다시 하행으로 1, 2, 3, 1, 2, 3, 1, 2, 3, 1, 2, 3. 세 줄로 딱 떨어지죠.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 아르페지오들 패턴 특정한 아르페지오 패턴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조금 속도를 그러니까 연습에 속도를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은 요런 연습이 참 좋다고 봐요. 자, 그냥 자 1, 2, 3번 줄 아무 코드나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 2, 3번 줄을 잡으시고 자 3번 줄부터 다운, 업, 다운, 업. 자, 줄 치는 순서는 3번 줄, 2번 줄, 1번 줄, 2번 줄. 4분의 4박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런 식으로. 저도 지금 손이 안 풀려서 잘 안 되는데 요런 식으로 빨리 치는 연습을 하시면은 찍어 치는 손목 피킹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3번, 2번, 1번, 2번 줄을 쳤지 않습니까? 반대로 1번, 2번, 3번, 2번 줄을 치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찍어치는 피킹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단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물론 안정적인 터치가 될 수 있는 속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피킹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찍어치는 연습을 하시고 하다 보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즉 얼터네이트 피킹이죠. 팔목으로 하는 얼터네이트 피킹 연습이 많이 되면 나중에 물론 왼손의 운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스모크 온더 워터 있죠. 초보분들이 힘들어하는 스모크 온더 워터 같은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쳐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스모크 온더 워터의 피킹을 보시면 다 찍어서 쳐야만 합니다. 그 솔로 사이사이에 자 이런 스타카토들이 나오거든요. 스타카토들이 스모크 온더 워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스타카토로 할 때는 자 대고 나서 치고 나서 피크를 줄에 대주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카토를 하기 위해서는 피크로 피킹을 한 다음에 줄에 대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크를 찍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스타카토의 느낌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스모크 온더 워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물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고 나면 스모크 온더 워터가 잘 쳐지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스모크 온더 워터의 솔로를 연습을 하면 얼터네이트 피킹의 이런 찍어치는 느낌, 팔목으로 하는 피킹의 느낌을 굉장히 잘 배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연습하실 때 스타카토 없이 그냥 요즘 초보분들 보시면 거의 다 스타카토 같은 거 찍히지 않고 그냥 누룩 치시더라고요. 그건 좋은 연습 방법이 아닙니다. 스타카토를 지키면서
그렇게 딱딱 끊어서 치는 연습을 하시면 팔목 피킹으로 줄줄을 찍어 치는 느낌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런 찍어 치는 피킹으로는 속도의 한계에 부딪히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피킹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고속 피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엄지 피킹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엄지 피킹으로 하실 때는 한 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엄지 피킹을 하실 때는, 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 손을 요런 식으로, 자, 손바닥 요 위에 살과 요쪽 손바닥 살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피킹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엄지 피킹은, 자, 엄지에 이쪽 관절이 피크를 잡고 있는 검지를 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이런 궤적이 생깁니다. 원호 크게 봤을 때 이런 모양이겠죠. 궤적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피킹을 빨리 하는데, 물론 약간의 피크에 이런 각도를 주셔서 이렇게 줄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줄에 대한 저항력이라 그러죠. 저항력이 작아져서, 자, 이렇게 각도를 주면 줄을 훨씬 더 쉽게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평행하게 피킹을 하시면 아무래도 피크에 면이 닿기 때문에, 줄에 피크에 면이 닿기 때문에 저항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안 나게 됩니다. 힘을 빼고, 자, 여기서 한 줄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 줄에서 특정한 릭들을 만들어서 이런 특정한 릭들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줄을 갈아댈 수 있는 스피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줄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릭들을 만들기가 힘들면 제 앞쪽의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연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릭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연음이죠. 자, 근데 꼭 사연음만 또 연습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육연음으로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타 연주를 하다 보면 육연음 솔로 연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7연음, 5연음, 11연음 요런 특정한 연음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 말고 6연음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분의 4박자에는 굉장히 적응이 잘 돼 있지만 4분의 3박자 같은 그런 3연음, 6연음 요런 박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3연음 개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6연음으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6연음으로 이런 식으로 한 줄에서 똑같은 스케일 포지션 이동을 하면서 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일반적인 뭐 마이너 스케일, 뭐 잘 쓰시는 A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것들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늦게 천천히 있어서 보면, 자, 이런 연습들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겠죠.
많이 얼어 있어서 연주가 잘 되지는 않는데, 자, 요렇게 계속적인 이제 한 줄 연습에서 완료 이제 속도가 좀 나기 시작한다면 요렇게 몇 줄 정도 추가를 해서 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뭐 이런 것도 섞어서 이런 식으로 릭을 만들 수 있겠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시.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킹을 하는 방법들은,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목을 쓰시던 팔꿈치를 쓰시던 엄지 피킹을 해서 속도를 내시던 어떤 방법이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습해본 바 피킹의 스트로크 거리를 줄이시는 게 속도 향상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엄지 피킹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엄지 피킹을 조금 연마를 해보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연해서 연습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프레이즈라도 단연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연습이 되면 이제 여러 현으로 여러 현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속 피킹을 해서 줄 이동을 할 때 손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뮤트를 한 상태에서, 자, 만약에 이런 프레이즈를 친다 칩시다. 자, 손이 여기에 고정이 돼서, 이 손날 부분이 여기에 고정이 돼서 피킹 궤적이 요렇게 원호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렇게 되면 피크의 각도가 굉장히 바뀌게 돼 있죠. 거의 지금 1번 줄에서는 피크가 거의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상태 정도 된단 말이죠. 자, 요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이 줄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요런 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자, 즉 피킹이 되는 위치는 한 곳에서, 요 일정한 곳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지 않는 줄들을 이렇게 롤링 뮤트를 해주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4번 줄을 칠 때는 웬만하면, 자, 4번 줄을 칠 때는 손날에 의해서 5번 줄이 뮤트가 되어 있겠죠. 만약에 제가 2번 줄을 친다. 2번 줄을 칠 때는 손날에 의해서 3번 줄이 뮤트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롤링으로 요렇게 뮤트에서 내려가는, 이거는 나중에 스윗 피킹을 할 때도 뮤트하는 방법 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렇게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피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지금 학원 내부가 지금 기온이 지금 계속 히터를 틀어놔도 17도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손이 지금 안 풀려요. 그래서 빠른 연주에 있어서 지금 실수가 많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피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속주를 시작해 보시는 분들,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꾸준히 몇 년 동안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왼손 운지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